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3일 오전 5시입니다.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드디어 한국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의 화해의 지금 미국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화웨이, 즉 중국의 가장 큰 이 IT 업체인 화웨이를 한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그런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면은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또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를 콕 집어가지고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우려사항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사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섣불리 화웨이 장비 수입 규제에 나섰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에 화웨이 배제를 충실히 따르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화웨이 장비 수입을 중단할 경우에 우리 기업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외교부에 화웨이 장비가 동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힘써달라는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 이후에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지금 화웨이를 전 세계적으로 좀 퇴출시키려고 아주 다방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구글이 화웨이가 팔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화웨이 매출액이 연간 한 1000억 달러인데 그 중에 500억 달러가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매출액의 반 정도는 해외에서 팔고 있는데 아주 큰 타격을 지금 화웨이가 입게 되고 반사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마트폰을 팔고 있고 1등이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미국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CCTV 전문 업체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하는 등 아주 몇 개 회사를 중점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화웨이는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IT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5G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걸 가지고 세계를 석권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화웨이 장비에 도청 장치 같은 게 심겨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미군이 가 있는 나라, 한국도 포함되죠.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쓰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동맹국들에게 강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압박이 결국 우리 정부로 와서 앞으로 이게 한미 간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미중 무역 대결이 관세 전쟁에서 이제는 기업과 기업 간의 대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잉 같은 회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권을 잡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화웨이 같은 이 제조업체는 원천 기술이 부족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 기술을 수입을 합니다. 또 반도체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연간 3천억 달러의 반도체를 미국,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근데 한국도 사실 중국에 보복할 수단이 있어요. 그것은 중국으로 파는 뭐 컴퓨터 칩 같은 것을 대중 수출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은 또 한국에 대해서 히토리 수출 안 하는 이런 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잉 같은 회사 예를 들면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비행기 시장인 국내선이 너무나 많은 중국에 비행기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앞으로는 보잉 비행기 사지 않고 에어버스 사겠다고 이렇게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났던 737 맥스 8형을 가장 많이 운영하던 중국이 지금 사고 난 이후에, 이딴 사고 이후에 맥스 8을 다 그라운딩 시켜버렸습니다. 비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보잉은 지금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또 이 구글이라든지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같은 회사가 중국에 팔던 기술을 못 팔게 되면은 미국 회사도 손해를 보는데 벌써 한 100억 달러 매출액이 감소될 거라는 이런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은 무역 전쟁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으로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 다음에 어떤 국제법 준수, 국제규범을 둘러싼 어떤 그런 전쟁, 또 가치관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면전 양상인데, 그러나 총선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총성 없는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얕보게 되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한미 관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더욱더 미중 대결 구도에서 헤쳐나가기가 어려운데, 또 경제적으로 한국은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 중국 의존도가 크다. 안보적으로는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다는 식의 양자택일을 만약 선택받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정말 고민에 빠질 것인데, 국론까지 분열되어 버리면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수단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교 실패와 국론 분열이 같이 오면 그 나라 망합니다. 바로 삼국 통일시대 때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 백제가 외교에도 실패하고 내부 통합도 실패해버렸습니다. 고구려를 예를 들면은 수당과 정면 대결을 했는데 이건 외교 실패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가장 강대 국가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동시에 영계소문 죽고 나서 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외교를
외교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실패. 어디가 관계가 좋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주변에. 김정은과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는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이미 갈라져도 한참 더 갈라져 버렸습니다. 중국도 문재인 정권을 얕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또 국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분열시켜 나왔습니다. 광주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독재자의 후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 선장이 계속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같이 동성자끼리 서로 사원박질을 하도록 유도하면은 결국 자멸로 가는 길이죠. 감사합니다.